작심삼일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작심삼일 스타일이라면 3일에 한 번씩 작심을 하면 이걸 계속하는 거 아닌가. 작심삼일을 10번 하면 한 달이 되더라고요. 남들이 좋다는 루틴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나에게 맞는 루틴을 찾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키니진에 몸을 맞추는 것처럼 그런 빡빡한 루틴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고무줄 바지처럼 편안하게 나에게 맞춰주는 루틴을 찾아서 느슨한 루틴을 꾸준히 해나가시다 보면은 오랜 시간 후에 봤을 때는 분명히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로 그리고 대웅기획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20여 년 이상 일을 했고요. 담당했던 브랜드는 셀 수가 없이 많은데요. 삼성전자 제일 큰 브랜드 중에서는 했었고 KT나 네이버 그리고 롯데그룹을 좀 오래 담당했었습니다. 뉴욕 광고제나 부산 광고제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도 했었고요. 지금은 서울라이터라는 개인 브랜드로 일하고 있는 박윤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피라이터로서는 비교적 늦게 커리어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제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언론인 손석희님께서 얘기하신 지각 인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분도 대학도 조금 늦게 진학을 하시고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늦어졌고 저도 좀 출발이 늦었고 재수도 했었고 A로 먼저 외국계 광고에서 시작을 하고 돌아서 카피라이터가 된 게 한 28살쯤? 그러니까 되게 늦었던 거죠. 그때 직급은 대리인데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실력은 신입사원 같은 그런 개념이어가지고 많이 좀 주눅도 들고 일도 잘 못한다는 걸 자각을 하고 그래서 압축적으로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스스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찾은 방법이 이제 무조건 많이 보자. 그래서 광고 캠페인을 국내외 가리지 않고 많이 찾아봤었고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 카피 같은 거를 찾아보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일본 여행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책을 사가지고 와서 본다든지 그런 해외 잡지 같은 걸 구독을 해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많은 캠페인 사례들을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 3년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제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는 그런 사례도 좀 많고 카피 잘 쓴다는 얘기도 듣고 이제 나중에는 중요한 카피 쓸 일이 있을 때 찾아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좀 실력이 점진적으로 나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지방 술집에 가면 아직 붙어있는 게 있는데 살아있는 이 순간 그 카스 카피 칠성사이다를 제가 오래 담당했었거든요.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이런 시리즈나 그 후에 카피들도 이제 카피라이터들이랑 같이 해서 썼었고요. 좋아했던 캠페인 중에서 박보검 씨가 출연했던 가나초콜릿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되게 폭발적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그 캠페인도 기억에 남고요. 나중에는 제가 정말 꿈꾸던 그런 광고제에서 심사위원을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도 있었고 또 칸라이언즈 서울이라는 큰 행사에서 연사로 나서기도 했고 그렇게 제가 꿈꾸던 무대에 갈 수 있었던 기회까지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하신 스타터 분들이라면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완벽하진 않아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0년 넘게 일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데 제가 원래는 한우물을 파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요즘 병렬 독서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병렬식으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저의 관심사가 막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만 쭉 막 몇 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관심사를 돌아가면서 계속 조금씩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쭉 돌아가면서 파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씩 실력이 성장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또 끈기가 막 그렇게 독하게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작심삼일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작심삼일 스타일이라면 3일에 한 번씩 작심을 하면 이걸 계속하는 거 아닌가. 작심삼일을 10번 하면 한 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 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을 때마다 새로 마음을 다지면서 쭉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갔던 것들이 그래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하셨던 작심삼일 그런 루틴 중에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일기를 10년 이상 쓴 것 같아요. 운동도 1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또 뉴스레터를 이제 매주 발행했었는데 그것도 한 5년 정도 횟수가 돼서 계속해서 한번 해야지 했던 거는 막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오래 띄엄띄엄 느슨하게 하면서 계속 해오는 것들이 많아서 작심삼일 루틴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때문에 뭔가 섣부르게 하기가 어려운 사에게 더 많을 텐데 네. 작가님께서는 일단 작심삼일이라도 해보는 그쵸. 일단 해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꼭 나중에 후회되는 건 안 해봤을 때 후회가 되지,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할 땐 해라, 뭐 갈까 말까 할 땐 가라. 그렇듯이 그냥 보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맞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것도 또 인생의 즐거움인 것 같아서 뭔가 해볼까 하는 게 있으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일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좀 지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일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 일본 덴츠에서 일하시는 일본 CD님이 크리에이티비티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를 여쭤봤는데 재미없는 답이지만 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이 일본어로 운을 돌린다는 뜻으로 풀이가 된대요. 운은 영어로 말씀해 주셨는데 럭을 로테이팅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말이 되게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게을러지고 막 쇼츠만 보고 있을 때 운동을 가야지 하고 운동을 가면은 운이 돌아오는 느낌? 그래서 책도 좀 더 보게 되고 운동을 하고 나면 건강한 걸 먹게 되고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번아웃이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광고 일이 이제 바짝 열심히 했다가 또 풀어졌다가 이런 거기 때문에 결과물이 좋을 때보다는 그 결과가 좀 좋지 않을 때 번아웃이 많이 오는 걸 경험했던 것 같은데, 차장 때도 왔었고 대리 때도 왔었고 셀 수 없이 많이 번아웃이 왔었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제가 찾았던 것 같아요. 작은 성취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좋다고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저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었거든요. 영운독스라고 제가 줄여서 이름을 붙였는데, 하루에 매일 해야 될 것들 해서 영어, 운동, 독서, 쓰기 4가지를 다 하면 성공한 날이고, 뭐 두세 개만 할 때도 있는데 그냥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해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뿌듯하면서 번아웃도 안 오고 일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장을 사실 다니다 보면 좋아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업무들을 마주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일을 왜 하지? 이런 게 진짜 많았어요.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아이디어만 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많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회사 밖으로 나와 보니까 그 쓸데없던 일이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은 한우다, 이렇게. 정말 버릴 게 없다. 예를 들면은 다양한 브랜드들을 담당하면서 스터디를 한 게 되게 얕은 지식으로 쌓여서 제가 나와서 일할 때도 도움이 되고 삶을 해 나갈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분야를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좋은 것들이 있었고, 또 광고 캠페인은 컨셉을 잡아서 거기에 이제 캠페인을 만들어 나가는 훈련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제가 글을 쓸 때도 책을 낼 때도 그런 컨셉을 하나 잡고 써나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뭐 KPI나 그런 숫자 같은 거 정산하고 할 때 제 회사를 운영하니까 확실히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되게 힘들다, 이런 거 왜 하지?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힘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쌓여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니어 분들은 뭔가 성장해야 된다는 압박감이나 성과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경쟁 환경 속에서 위축되는 순간들이 좀 많을 텐데 그런 순간들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어느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 기에 눌릴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면접을 보러 가거나 이럴 때 기세를 올려야 될 때 없는 게 메리트라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그 가사가 되게 그 당시에 저에게는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뭐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게 나의 장점이고 내가 가진 특별함이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저를 약간 북돋으면서 일을 해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되게 원래가 기가 약해가지고 환불도 못하러 가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길에 다니면 도민녀들이 맨날 이렇게 말 걸고 되게 기존 약 캐릭터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회의 때 얘기할 때도 내가 지금 치고 들어가도 되나? 이게 눈치도 보이고 의견 개진하는 것도 힘들고 했는데, 근데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제1기 갔을 때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적응도 못했는데 부사장님인가 부회장님인가 되게 높으신 분의 보고였어요. 저를 보내신 거예요, CD님이.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손이 되게 차가워지더니 갑자기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 앞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는 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나름대로 개발한 게 있거든요. 보고나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긴장이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안 좋은 결과를 상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해피엔딩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잘 끝난 것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회장님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그만두면 동네 분이지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는 저를 발견하고 저도 좀 놀랐어요.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나름대로. 다 끝나고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막 엄지척 해주는 되게 좀 유치하지만 그런 상상을 머릿속에 계속 하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들어가면은 확실히 긴장이 안 되고 늘 잘 끝났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책에 또 자세하게 담겨졌다고 들었는데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정한 기세라는 거는 태도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내면은 좀 단단하게 계속 자기를 단련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제목을 다정한 기세라는 이름으로 붙였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아니면 외유내강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제가 막 기가 센 스타일은 아니니까 기세 해가지고 막 목소리가 크고 장군님 같이 막 호령하는 그런 기세는 아니고 아무래도 제가 더 오래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 호입에 계신 분들이 이 길이 맞나 이 방향이 맞나 이렇게 쭉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막 방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길을 거의 통과한 사람이니까 그게 맞고 쭉 해나가다 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어 라는 걸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사회 초년생 분들 또 이제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이 사회초년생 분들인데 그런 스타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아마 분명히 이 일이 나에게 맞는 건가? 나에게 재능이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드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까지 고민한 것 같아요. 10년 차까지도 나한테 재능이 있는 건가? 이게 맞긴 한가? 이런 고민을 그냥 계속하면서 묵묵히 꾸준히 일을 해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누가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두고 그쪽으로 쭉 그냥 나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카피가 있는데 좋아하는 것만큼 좋은 스펙은 없어. 그런 카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찾아서 그 방향으로 쭉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가시면 20년 차, 뭐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일을 꾸준히 지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